그럼 다음번 스텝으로 일변수 분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변수 분석은 앞에서 살펴본 기술 통계 분석과 유사한 분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술 통계 분석도 각각의 그 변수들이 어떤 특성들을 가지는지 그것들을 통계적 기법을 그 지표를 통해서 어, 그 특성들을 살펴보는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마찬가지로 일변수 분석의 단계에서는 이 각각의 변수에 대한 그 값의 분포를 시각화로 확인을 해봄으로써 그 변수들의 분포들이 어떤 특성들을 가지고 있고 어떤 공통점들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패턴을 보이는지를 눈으로 직접 확인해 봄으로써 비슷한 패턴들은 어떤 그 변수들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변수는 완전히 다른 패턴을 보이는지, 이런 것들을 실제로 눈으로 보면서 확인해 보는 그런 분석 방법입니다. 앞에서 시각화를 설명드릴 때 설명드렸는데요. 일변수에 해당하는 그런 시각화가 히스토그램과 확률 밀도 분포 변수, 그 그래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일변수 분석 시각화를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플롯 히스토그램이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해서 전체적인 변수에 대한 히스토그램을 눈으로 확인해 봄으로써 전반적인 분포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df 언더바 스쿨 EDA에 플롯 히스토그램을 한 결과값을 눈으로 보면 지금 여기 교원 1인당 학생 수의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쌍봉으로 이렇게 눈으로 보이시죠? 이렇게 쌍봉, 여기가 이렇게 올라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쌍봉 형태로 되어 있고요. 교원 수 총계도 약간 이렇게 여기가 이제 첨도가 매우 높은 데이터고, 여기가 완만하게 떨어지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 지금 이런 비슷한 형태로 되어 있는 게 편성 학급수, 여기도 이렇게 첨도가 매우 높은 이렇게 데이터와 이렇게 완만하게 떨어지는 데이터가 있고, 교원 1인당 학생 수와 유사한 분포를 보이는 것이 학급당 학생 수 해서 이렇게 쌍봉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데이터들이 눈에 보이고요. 또 학생 수 총계에는 여기가 첨도가 높은 것 하나와 완만한 것 하나, 이렇게 두 개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음을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데이터를 돌려볼까요? 그러면 여기서처럼 데이터 익스플로러의 패키지에 있는 플롯 언더바 히스토그램 이 함수를 실제로 사용을 해서 데이터를 눈으로 확인을 해보면, 아까도 이전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바로 뜨네요. 지금 보시면 아까 지금 눈에 보인 것처럼 비슷한 데이터들이 나오죠. 여기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이렇게 쌍봉으로 돼 있고, 교원 수 총계 여기가 이렇게 첨도가 매우 높은 이런 분포와 이렇게 정규 분포와 비슷한 이런 분포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보시면 여기도 이렇게 쌍봉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고, 여기서처럼 어, 매우 첨도가 높은 그 그래프와 이렇게 완만한 그래프, 지금 보시면 요렇게 요런 쌍봉 그래프와 이렇게 첨도가 이렇게 높은 그래프, 그리고 완만한 그래프, 여기 패턴이 두 가지로 나타남을 눈으로 실제로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럼 그것들에 대해 이제 계속 차근차근히 이 데이터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확인을 해보는 과정을 거치겠습니다.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히스토그램을 분석을 해봤더니 이렇게 첨도가 높은 노란색의 그래프 하나, 그리고 완만한 그래프 하나, 이렇게 두 개로 지금 눈으로 이제 보이시겠죠? 그것을 이제 음, 지지플롯으로 이용해서 히스토그램으로 실제로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이 전체 데이터 익스플로러에서 만들어진 이 데이터를 보고, 이 히스토그램을 보고 실제로 세부적으로 자기가 분석을 원하는 데이터를 마찬가지 그 지지플롯을 통해서 그림을 확대해서 그려보면 이렇게 나오죠. 여기에서 보시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런 거 하나와 요렇게 완만한 거 하나, 그러니까 첨도가 매우 높고 오른쪽으로 길게 느려진 그래프 하나와 전반적으로 이렇게 완만한 그래프 하나로 그 그려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러면 어떻게 보이는지 색깔을 통해서 학교급의 색깔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학교급이 컬러가 아니고 필이겠네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지금 초등학교가 이렇게 크게 이렇게 나오고요. 중학교가 이렇게 나오고 고등학교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지금 보면 초등학교 쪽에 소규모 학교가 급격하게 많아지는 것을 볼 수 있고, 지금 그 다음으로 이렇게 완만하게 떨어지는 그런 형태의 그래프를 볼 수 있는데, 중학교도 보면 서서히 소규모 학교 수가 좀 늘고 있죠. 그것들을 눈으로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지금 좀 전에 보시는 것처럼 학생 수를 학교별로 분류한 히스토그램이 이렇게 앞에서처럼 보였고요. 그럼 요번에는 요거를 이렇게 세 개를 겹쳐서 그리는 것이 아니고 facet wrap이라고 하는 요 함수를 사용해서 각각의 그래프로 그리는 방법으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여기서처럼 facet wrap이라고 하는 요 함수를 사용하면 이 학교급이라고 하는 요 그 열에 있는 그 데이터 별로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각각의 세부 그래프를 그려주는데, 여기서 하나 주의해야 될 것은 여기 물결 표시, 틸리 표시를 반드시 붙여주셔야 이것을 인식합니다. 실제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처럼 facet wrap이라고 하는 이 명령을 사용해서 실행을 시켜주면 이것처럼 세 개의 그래프가 각각 그려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이렇게 그 앞에서 보신 것처럼 여기가 첨도가 매우 높은, 지금 보면 틀림없이 이것도 첨도가 높은 쪽하고 완만한 그 두 가지로 지금 분류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럼 이것도 한번 그 요번에는 음, 아이고, 요번에는 여기에서 B를 음, 지역 규모를 한번 바꿔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규모로 주고요. 그리고 셋 웹으로 해서 격으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나오죠. 지금 요 그래프를 좀 확대를 좀 해보면요. 지금 보시면 특수지역 그리고 특별시에도 요 굉장히 그 소규모 학교의 데이터들이 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가장 많은 것은 읍지역, 면지역 데이터가 굉장히 가장 많아 보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보면 주로 요 내부 그 소규모 학교 데이터에는 이렇게 어, 수지역하고 읍지역, 면지역 데이터가 많이 있다. 이런 내용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다음으로 학생 수를 그렇다면 이번 지역별로 한번 분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수를 지역별로 분류를 하면 앞에서 썼던 facet wrap이라고 하는 그 함수를 시도로, 아까는 학교급으로 나눴죠. 이번에 시도로 나누면 17개의, 여기서처럼 17개의 분리된 데이터들이, 그 그래프들이 그려집니다. 여기도 보시면 서울의 경우에는 이렇게 완만한, 아직 서울은 소규모 학교들이 그렇게 있긴 있지만 그렇게 크게 뭐 두드러지게 있는 것 같지 않고요.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도 뭐 소규모 학교가 있긴 있지만 굉장히 두드러지는 것 같지는 않은데, 경기부터 여기에 소규모 학교 데이터들이 쭉쭉 나오죠. 그리고 강원, 그리고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쪽 데이터들을 보면 소규모 학교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 여기서처럼 요 데이터 중에 그럼 초등학교 데이터만 필터링을 해서 그려보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지금 서울도 초등학교는 소규모 데이터, 소규모 학교가 그렇게 많지 않고 여기 광역시 지역도 크게 많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만 지금 경기부터 지금 툭툭 튀어나온 요 소규모 학교들이 눈에 보이시죠? 지금 그래서 소규모 학교들이 요 주로 도지역 위주로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음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데이터를 돌려서 한번 데이터들이 나오는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처럼 시도 단위로 그래프를 그려주면 여기서 보이시는 것처럼 17개 시도의 각각의 히스토그램들을 그려주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경기부터 강원, 충남, 여기도 사실 충북도 꽤 많이 나오죠.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그래도 조금 요 소규모 학교의 그 영향이 좀 덜한 게 경남이 좀 덜해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뭐 꽤 영향이 좀 큰 것 같고요. 이렇게 대도시급에는 어, 그 완전히는 아니지만 조금 영향이 좀 적고 여기 도지역으로 갈수록 영향이 좀 큰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초등학교만 필터링해서 좀 보게 되면 초등학교만 필터링해서 보게 되면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서울 완만하고 부산도 완만하긴 하나 여기서 좀 나타나는 경향이 좀 보이고요. 그리고 인천도 여기서 조금 나타나는 경향이 소규모 학교 나타나는 경향이 보이고 경기는 굉장히 눈에 딱 드러나죠. 강원도,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모든 도지역은 확실히 소규모 학교가 눈에 확연히 드러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경기 지역이 조금 좀 독특하죠. 경기 지역은 지금 보면 서울과 같은 이런 데이터도 있고 그리고 도지역과 같은 데이터도 뾰족한 데이터도 나옵니다. 경기 지역은 상당히 그 지역이 큰 데에 비해서 굉장히 좀 빅시티, 수원이나 뭐 그 성남이나 이런 대도시 형태의 그런 그 지역도 있고요. 군단위, 읍단위, 심지어는 특수단위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는 지금 보면 이런 특별시, 광역시의 형태의 데이터도 눈에 보이고 그리고 어, 도 단위에 있는 데이터의 형태도 다 눈에 보이는 모두 양쪽의 특성을 모두 가진 데이터처럼 눈에 뜨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번에는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번에는 일변수 분석을 학교급과 지역별로 한번 히스토그램과 확률 밀도 분포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학교급, 아까는 학교급이면 학교급, 지역이면 지역, 이렇게 단일 변수로 이렇게 그래프를 쪼갰는데요. 지금은 가로축은 학교급, 세로축은 지역으로 나누기 위해서 facet 랩이라고 하는 어, 그, 그 함수 대신에 facet grid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y축에는 학교급, y축에는 학교급, x축에는 시도, x축에는 시도의 형태로 그 지금 그래프를 나열한 쪼갠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색 그리드라고 해서 이 데이터를 실제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색 그리드 이렇게 해서 학교급 Y쪽에는 학교급 X쪽에는 시도 이렇게 그려보면요. 이런 식으로 데이터들이 나오는데요. 지금 보시면 아까 초등학교만 우리가 이제 확인했었죠. 중학교의 경우를 보시면 중학교는 전반적으로 어,
소규모 학교급이 눈으로 확연하게 드러나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 마찬가지로 강원도나 이쪽 도지역으로 가면서 확실히 어, 소규모 학교의 영향이 이 중학교에도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지금 이쪽 도지역으로 간다 하더라도 조금의 영향은 좀 있긴 있으나 그 영향성이 크게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중학교까지는 소규모 학교들이 굉장히 좀 영향을 좀 받고 있는데 고등학교는 지금 조금 덜 한 것으로 눈에 보입니다.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히스토그램으로 보면 전체적인 그 그래프가 들쭉날쭉해서 조금 눈에 보이기가 조금 별로 안 좋게 보이는데요. 그것을 확률 밀도 분포 그래프 지옴 덴시티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하면 그래도 이게 부드러운 그래프 형태로 눈에 보이기 때문에 훨씬 더 그 데이터를 그 분포를 눈으로 확인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옴 히스토그램이라고 쓴 이 부분을 지옴 덴시티라고 바꿔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그래프가 나오는데요. 지금 이 그래프를 보시면 지금 이렇게 완만한 선으로 이게 표현이 돼서 전체적인 흐름을 좀 보실 수가 있죠. 초등학교의 경우에도 서울도 이렇게 눈에 보시면 이렇게 약간 아까 히스토그램에는 잘 보이지 않았던 그런 내용들이 이제 조금 보입니다. 전반적으로 조금 소규모 학교들도 조금 눈에 보이고요. 다만 지금 여기에 이렇게 보이는 것보다 강원, 전남 이쪽에 그 상황이 매우 심각함을 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중학교도 이렇게 있습니다만 초등학교보다는 조금 덜한 것으로 이제 눈에 보이고요. 고등학교는 비교적 조금 완만한 그런 형태로 눈에 보이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변수에 대한 그 분석을 시각화, 그러니까 데이터 시각화를 통해서 일변수에 대한 분석을 시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 알아보았습니다. 하나를 더